1998년 대구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수상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한 여대생이 새벽 5시에 덤프트럭과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20살이었던 정양. 착용하고 있던 속옷이 현장에서 따로 발견돼 교통사고만으로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너무 이상한 사고였죠. 이건 하고 맞다면은 이제 여기 와가 현장검도 하고 해가 재판해야 될 거 아니냐 하니 아예 막 듣지도 안 하고 막뭐 녹화 진술도 쭉 해니기 있었는데 이런 걸 얘기한 거야. 그것도 삭제시키고. 23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정양의 죽음.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대구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의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에요? 제가 보면 그 중앙선, 네. 중앙선이고 중앙선 바로 그때는 바로 이제 2차선이거든. 네. 그 갓길하고 여름에 있단 말이에요. 1차, 2차만 있는데 거기가 이제 따님이 그 사고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처음 발견된 그렇지. 거예요. 당시에도 사고 지점은 고속도로였습니다. 대체 정양은 왜 이곳에서 사망하게 된 걸까요? 사고 전날인 10월 16일은 대학교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정양은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술자리에는 정양과 친구 김군만 남았습니다. 나 벌써 10시가 넘었네? 야,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정양은 술에 취한 김군을 부축하며 주점을 나선 뒤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6시간 후 그녀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발견되었는데요.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했습니다. 예. 유족들은 사고 직후 바로 반박했습니다. 우리 그래 동서하고가 가다가 거기서 거리를 재고 이리 오다 보면 이쯤 와가 이제 선내길이 이렇게 농로가 있었고 농촌에 그 시안하고 이제 그 사고 정선 올라가니까 속옷이 있더래. 속옷이. 이거 그 동서가 아니다. 정양이 착용했던 속옷이 사고 지점 바로 옆에서 발견된 상황. 유족들은 사고 직전에 다른 성범죄가 일어났을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가가 이제 사고 현장에 둘러보고 무슨 자국이 있니 이래서 갖고 그래 샀거든. 근데 그래 해도 이 경찰은 한 번도 영안집에 경찰은 왜 같이 사진 안 찍고 했을까요? 사건화를 안 하는 거야. 그래가 막 교통사고 맞다고 막 거기다니 어떻게 교통사고는 그럴 수도 없다. 아니다 하고 이런. 수차례에 걸친 유족들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23년 전 대구에서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초동 수사가 극히 부실했다면서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예. 당시 경찰의 초동 수사에서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첫 번째 시그널, 묵살입니다. 정양이 발견된 곳은 집과 반대 방향이자 학교에서 7km나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1998년 당시 사고 지점 인근은 공장지대였습니다. 새벽 시간에 정양이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네. 얘가 여기 올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봐서는 거기서 죽어서 하면 일이 된 것 같다. 교통사 이상한 것 같다. 그러니까 아빠가 돼갖고, 딸 용돈을 적게 줘갖고 차를 못 타가지고, 그래서 오다 보고 술 취해갖고 거리 간 거다. 이런 무슨 말을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요? 오히려 정양의 사망을 유족 탓으로 돌렸던 경찰. 유족들은 부검 결과에서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양의 부검 소견서에는 사고 전 신변에 중대한 위협을 받아 긴박한 상황임을 암시한다. 수사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소견서를 보고 경찰이 그럼 당연히 수사 들어갔겠네요.
그래 애는 안 했지. 그래도 안 했어요? 안 했지. 그럼 경찰에 가서 항의를 하셨겠네요. 항의도 하고 그래 부검이한테가 우리가 내용을 모르니까 가 물으니 그래 경찰들이 네가 뭐 저 송에서 나온 보기라 아니, 왜 안 그렇게 하겠다고 이게 말이야. 사실이라면 너무나 극하더라고, 말이 안 되는. 경찰이요? 그래. 심지어 당시 정양과 김군의 마지막을 본 친구도 있었습니다. 집에 가는 건가? 많이 취했는데 괜찮나? 친구는 정양과 함께 있던 박군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뭐 근데 이해가 이제 하는 얘기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 얘기나. 정은이는 정문을 나와 어떤 차를 타고 가다 는 병원에서 내리고 정은이는 그 차를 계속 타고 왔다는 얘기. 그래. 그래 이런 데도 조사를 안 하니까 내가 가는 거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전부 묵살해버린 경찰들. 경찰이 아닌 유족이 대신 증거를 찾고 증언을 수집하는 이상한 수사였습니다.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입장에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참 답변 자체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사건 직후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인근 농로에서 발견된 속옷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증거 훼손입니다. 당시 유족들은 현장에서 발견한 속옷을 경찰과 함께 수거해서 넘겼습니다. 같이 주셔서 달서 경찰서에 그 내가 줬어요 이때가. 내가 줘도 하더라고. 근데 이짝서는 안 받아도 어디 갔는지 모른다 이거 하고 경찰서서는. 그래 이게 이제 오리무중에 보면 그래. 아니 무슨 결국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나서야 속옷을 감정을 의뢰한 경찰. 하지만 감정서상의 증거물은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3월 15일 날 국가서에 보내는 게 이제 이게 이제 여기에는 물증이 없는 게라. 증거물 1호라고 있는데 이 문서상에만 써놓고 물건 자체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무슨 이런 일이 하지만 3개월 뒤 경찰은 갑자기 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갑자기? 속옷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DNA가 검출되었는데요. 유족들은 경찰이 의뢰한 속옷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라 하는 거 말이야. 우리 딸애들 그들은 애들끼리 되면 수술이 이런 게 수술 가는 거 있잖아요. 오늘 이런 식으로 있는 거 짧고 보들보들한 건데 이거 사진 보면 이게 그거든. 밋밋해 그냥 쑥 잘라가 한 거거든 바지를. 그러니까 내 말을 못 믿으면은 요거 찾아갖고 가정을 조사해갖고 같이 보자. 그러면 내가 내가 인정할 건 하고 할 거 아니냐. 내가 보니 틀린다. 절대 아니다. 증거물이 다른 속옷과 바뀌었다고 의심하는 유족들. 경찰은 이 의혹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그걸 회전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감식에 대한 인식도 그렇게 제출되면 기본적인 방법 따라는 보관했을 거고 이래도 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훼손을 하지는 않으실 것 경찰이 굳이 같습니다. 훼손할 이유는 없는 건데. 그렇게 15년이 지난 2013년 뜻밖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예. 잡혔죠. 정은이 양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예. 세 번째 시그널, 공소시효입니다. 용의자는 그날 밤 길을 걷던 정양을 사고가 난 고속도로 인근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길을 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정모 양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전거에 태워 구마고속도로 아래 굴다리 근처로 데려가 공범들과 순차로 강간하였다는 혐의입니다. 공범들. 그런데 용의자는 한국인이 아닌 스리랑카인 K씨였습니다. 예. K씨의 DNA는 정양의 속옷에서 검출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했지만 용의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무죄예요? 받았습니다. 그 소식 처음 들으셨을 때 어땠어요? 그거는 나는 내가 공변의 공소시효의 기산점 범죄가 종료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대생이 변사체로 발견됐을 때거든요. 그게 아니라 유전자 분석에 의해서 범죄 범인이 특정했을 때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한다.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 공소시효가 수사기관에 초동수사가 잘못돼가지고 또는 수사가 잘못됨으로 인해가지고 면죄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스리랑카로 추방된 K씨는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가 20년인 스리랑카에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못하고. 스리랑카 그 사례를 보면 자국민들이 저지른 강간, 살인 사건 이런 것들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은 걸로 봐서 한국에서 일어난 그 스리랑카인의 그 범죄 행위가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거나 우리가 원하는 그런 대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23년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억울한 정량의 죽음. 결국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량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시그널은 과연 무엇일까요? 공소시효가 넘어갔고 죄를 못 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든 알고는 가자. 나는 그 일이 밝혀달라. 네, 영상을 보는 내내 너무 답답했는데요. 경찰의 부실 수사는 어떻게 인정을 받은 건가요? 네. 그 4월 2일에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요, 정량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를 인정을 했습니다. 성범죄가 의심된다는 진정이 있었는데 속옷의 착용 여부를 영안실 직원에게 전화로 확인했다는 점, 그리고 진례 분비물 검사를 바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 국가수의 감정 의뢰를 지연했다는 점,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데 당시 그럼 수사를 맡았던 경찰들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지금 소송도 경찰청과 검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유족에게 총 5,500만 원 그리고 23년간의 이자를 포함해서 1억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3년간의 가족의 노력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금액인데요. 그렇죠. 가족들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족들은 얼마나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요? 그래서 사건의 시그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프로파일러님 고맙습니다.